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좀 나오는 거는 엔데믹인 것 같아요. 그 팬데믹 시절에는 다들 디지털 결제를 굉장히 왕성하게 했는데 엔데믹이 되니까 트래픽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면서 이런 게 좀 뚝 끊긴 거죠.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게임 업계는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기간 비즈니스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에서 모바일 비즈니스의 보급과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에 힘입어 산업의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형 게임사들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퀀텀 점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인 것 같습니다. 최근 게임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판교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 최용식 대표님 모시고 10개 주요 게임 업체들의 실적과 그 게임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오늘은 예. 10개 게임사들의 실적을 예. 그 이제 규모 순대로 쭉 나열하고 예. 이들의 회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위 기업인 넷마블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넷마블의 매출은 2조 5천억 원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영업 적자는 680억 원으로 2023년 기준입니다. 예.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뭐 넷마블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1위 자리에 고수한 지, 원래는 여러 게임사가 1위 자리를 두고 다퉜는데 좀 넷마블이 어느 정도는 그 시간을 갖고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안정적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매출이 정체가 됐고, 그리고 적자 기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넷마블의 가장 큰 약점은 IP가 없다는 거다. 대형 예. IP가 없다는 예.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게임사가 크게 성장하려면 대박 게임이 터져야 되고, 대박 게임은 곧 많은 사람들이 아는 IP를 기반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성장을 한 다음에 IP화가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넷마블은 그게 없었어요. 다 이제 외부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좀 내부에서 만들긴 하는데 막 그렇게 성적이 신통치 않은 그런 약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체 개발작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뭐 7개의 대저라든지 제2의 나라, 세븐나이츠 등이 뭐 대표적인데 좀 이들의 매출 감소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뭐 IP를 빌려서 만든 게임도 그렇게 뭐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죠. 그래서 넷마블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겠죠. 대표적인 게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도박류 게임을 뭐 이렇게 들여오기도 하고 그런 회사를 인수하기도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재무적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좀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는 그 크래프톤이 2위인 거죠? 예, 실적으로는. 맞습니다. 크래프톤의 2023년 그 실적은 매출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7,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잘했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NC소프트를 넘은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 NC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맹주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오랜 기간 탑티어에 있었는데 이 그 NC소프트를 제치고, 그리고 좀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면 넷마블을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배틀그라운드라는 뭐 초대형 게임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약점이 있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와 비슷하게 좀 이 게임 하나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크래프톤 나름의 이렇게 대책을 만들었어요. 뭐 다른 게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리스크 극복은 배틀그라운드를 더 이렇게 흥행시키고 이거를 더 많은 돈을 벌게끔 하는 걸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글로벌 단위로 서비스 했지만 중국에 타겟팅해서 인기를 늘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원래는 PC 기반이었는데 뭐 모바일에도 이렇게 잘 이식을 했고 콘솔 버전에도 잘 이식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매출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뭐 어느 정도 저는 좋은 전략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배틀그라운드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더 잘 시키면 남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글로벌 영업망이 남고 그리고 하나의 대작 IP를 이렇게 라이브 서비스하면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차기작에 이렇게 블록버스터형 게임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 노하우를 고스란히 이렇게 이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배틀그라운드에 의존을 했지만 그 가능성을 더 확대시켰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잘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NC 소프트가 이제 3위로 좀 밀려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크래프트한테 밀려갔고. 그렇죠. 밀려난 거라면 이제 좀 약간 좀 부진해서 좀 밀려났던 건가요? 뭐 아쉽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2023년 실적을 보면 매출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3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한때는 매출이 2조 원을 훌쩍 넘었었고 예. 영업이익도 정말 거의 몇 천억 원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좀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NC소프트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게임사일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영원한 탑티어 회사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근데 NC소프트의 약점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그게 네. 뭐냐면 NC소프트가 MMORPG 예. 소스 게임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대신에 뭐 단일 게임 아니고 여러 개 게임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 MMORPG 시장이 위기를 맞았거든요. 예. 뭐 그 이유는 이제 과금 체제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반대 예. 여론도 강해졌고 또 규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 MMORPG를 여러 회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데 최선두 있는 회사로서 가장 많은 욕을 먹고 네, 가장 예, 많은 예. 견제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해에도 뭐 신작 게임을 내놓긴 했는데 예. 근데 뭐 그게 사실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 강고한 BM을 내놓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욕 먹을까봐. 예, 그래서 좀 그 결과가 그 실적으로 좀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또 좀 해외에서 좀 길을 찾기 어려운 게 뭐 MMORPG가 전 세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정말 대중화된 장르는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하드코어의 그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 장르에 가깝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렇게 길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NC소프트는 내부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개선에 나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박병무 VIG 파트너스 대표를 그 자산운용사 대표죠. 알죠. 예, 굉장히 유명한 데잖아요. 예. 그분을 이렇게 공동 대표로 영입을 해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제 NC소프트 내부에서 이제 게임을 제작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우리도 이제 자회사를 만들고 여러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이걸 리스크를 나누고 좀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겠다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업계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VIG 파트너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모펀드 운용사잖아요. 토종 그렇죠. 1세대 뭐 그렇죠. 그게 2005년도 보고펀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은 공동 대표로 임명한 거는 보통 이제 사모펀드가 하는 것처럼 약간 기업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한 뭐 특단의 수단 그렇죠. 혹시 뭐 구조 조정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냥 NC 뭐 어떻게 보시는지 편하게. 일단 NC소프트 측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래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음. NC소프트는 상장사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탑티어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좀 쉽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만 예. 근데 예. 꼭 사모펀드 운용사 이렇게 뭐 구조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볼트온처럼 이렇게 인수해 갖고 그렇죠. 특히나 또 VIG 파트너스는 이제 그걸로 되게 유명한 그렇죠. 그 운용사니까 그렇죠. 볼트온 전략 같은 걸로 동종업계를 빨리빨리 인수하는 그런 것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는 사실은 제품 기획을 일단 잘해야 되고 네. 좀 회사가 커지면 자본 기획을 잘해야 된다. 뭐 예, 이런 예, 얘기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품을 성공시켜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이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산을 유동화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부를 이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NC소프트는 뭐 실적이 안 좋긴 했지만 계속 꾸준하게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였고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품만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제 자본 기획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름 이게 결단을 내린 거고
그리고 그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위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네요. 카카오 게임즈 상대적으로 또 신생회사로 꼽히는 게임사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 맞습니다. 2023년 실적을 보면 네. 매출 1조 200억 원, 영업이익은 740억 원으로 이렇게 예, 집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는 좀 신생에 가깝습니다. 예, 물론 예. 전신이 있긴 한데 예, 엔진이라는 회사가 전신이긴 한데 그 나머지 제가 그 지금까지 이야기했고 그 후술할 회사들은 뭐 최소 15년에서 뭐 길게는 30년 이렇게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형태의 모습을 갖춘 건 201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도 안 된 회사인데 그 매출 조 단위를 만들었으니까 되게 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왜 잘했냐면 그 남궁은 카카오 대표가 그 카카오 게임즈 재직 시절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특유의 수완으로 굉장히 IR 잘했습니다. 이게 돈을 이게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잘 끌어모았고 이걸 공격적으로 진짜 과감하게 M&A를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잘 될 것 같네, 혹은 잘 되네. 라고 하면 정말 거액이라 하더라도 몇 천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버리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매출 1조 원을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남궁은 대표가 카카오 그룹에서 떠나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좀 속된 말로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확실히 남궁은 대표가 빠지고 나니까 그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DNA가 좀 많이 옅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실적에도 반영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요즘 IR과 M&A를 하기엔 또 좋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좀 카카오 본사도 이런저런 그 곤욕을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창사 이래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5위는 컴투스의 실적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23년 기준으로 매출 7,300억 원, 영업 적자 330억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여기서부터 됐습니다. 이제 매출 차이가 꽤 나네. 1조 원대랑 그렇죠. 그 7천억 원대로 갈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는 사실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운영한 회사인데, 근데 업계 주류에 끼진 못했어요. 매출 차이가 앞서 있는 내 회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고 그랬는데, 근데 서머너즈 워라는 대박 게임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뭐 탑티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준하는 그 중형 게임스로 이렇게 도약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서머너즈 워에 대한 그 의존이 굉장히 심하고, 이거는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크래프톤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인기가 배틀그라운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좀 MMORPG 특성상 플랫폼 다변화 전략을 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콘솔의 MMORPG는 뭐 되긴 하지만 아주 그렇게 궁합이 잘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컴투스의 대응은 게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게임과 관련된 유관 비즈니스로 이렇게 확장을 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위지역 스튜디오와 뭐 마이뮤직 스테이트 등 뭐 좀 가상화 연상 기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콘텐츠 운영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자회사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좀 이들의 매출이 꽤 올랐어요. 그 한 전체 비중에서 24%까지 오르면서 컴투스가 게임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게임사일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이 정책성이 흔들리면서 좀 앞으로 전략이라든지 방향도 좀 불투명해진 게 있고요. 그럼 앞으로 게임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물론 하겠지만 하시겠죠. 하겠지만 근데 집중하는 건가 마는 건가, 좀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들을 인수하면서 이게 적자가 나버렸거든요. 이들이 적자이기도 하고 일부는. 그리고 또 적자 회사를 인수하면 계속 돈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재무 부담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위인 위메이드는 약간 블록체인으로도 좀 유명했던 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또 6위 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매출 6천억 원, 그리고 영업 적자 1,1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의 선두주자로 되게 유명하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기도 했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위메이드는 여전히 게임사고 열심히 이렇게 게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좀 새롭게 만든 게임들이 좀 잘 됐고, 그리고 기존 게임들이 꽤 IP 파워가 있어요. 뭐 미르의 전설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아가지고 그 모바일과 PC 모드 이렇게 매출이 우상향을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뭐 앞서 이야기한 뭐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뭐랄까 시장에서 보기엔 여기는 좀 다르다, 여기는 좀 차세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근데 다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위메이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 안목으로 보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내부 조직원에게도 이런 걸 계속 그 블록체인으로 우린 갈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참여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초창기에는 이들이 돈을 벌기 어렵고 사실상 운영회사가 계속 돈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위메이드는 ICO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생태계 조성에 투자를 해서 상당 규모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위는 W게임즈. 예, 이곳은 어떤가요, 상황이? 예, W게임즈의 2023년 실적은 매출 5,800억 원, 영업이익 2,1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딱 들어도 와, 돈 잘 버네. 영업이익률 그렇죠. 높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셜 카지노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회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여기 가능성을 보고 창업자가 여기에 배팅을 했고, 그리고 상장 전후로 자기보다 더 큰 그런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순식간에 스케일업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리스키한 결정일 수가 있는데 소셜 카지노 게임 자체가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이게 이 전략이 먹혀서 중견 게임사가 된 거죠. 근데 다만 좀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일단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 지침상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막 혁신이 일어나고 뭐 이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돈을 쓰는 구조이지 이게 막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곳은 아니라 가지고 성장성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W게임즈가 막 큰 그렇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라이브 서비스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규모 인수 합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부채를 일으켰는데 이걸 좀 해소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위 네오이즈는 원래 좀 8위는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항상 거의 뭐 4대 게임사 그 정도 그렇죠. 아니었나요? 근데 뭐 상당히 이제 순위가 좀 그렇죠.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내려가 있네요. 그렇죠. 2023년 실적은 매출 3,600억 원, 영업이익 3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오이즈가 정말 뭐 그 4대 게임사 중 하나였죠. 근데 그 퍼블리싱 시스템이 좀 취약했고, 그리고 여기 자체 IP가 없어가지고 이게 반짝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후두두두두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가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굉장히 그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 했어요. 딱 이런 게 느껴질 것 같으니까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지킨 다음에 이거를 뭐 자체 개발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M&A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략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뭐 그 더 나아가서 뭐 게임의 영역에도 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뭐 모바일 플랫폼 그 회사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회사인 TNK 팩토리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과거 대박 게임을 이렇게 딱 퍼블리싱해서 이게 순식간에 실적이 올랐는데 어쨌든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퍼블리싱 종료가 되자 순식간에 이렇게 뚝 떨어진 걸 경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이제 다양해야 되고 속된 말로 이렇게 깔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좋은 결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예전의 영광을 뭐 아직까지 찾진 못했지만 중견 게임사로 이렇게 도약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영업이익을 좀 어느 정도 규모감 있게 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위는 약간 그 검은 사막이란 게임으로 유명한 곳 그 펄어비스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그
매출 3,300억 원, 예. 영업 적자 1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냈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시그널링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되게 좀 천편일률적이라고 보이던 MMORPG 쪽에서 굉장히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뭐 그래픽이라든지 게임 구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출시된 지는 꽤 오래됐지만 2018년, 20년 이렇게 됐을 때 글로벌 진출도 하고 서비스도 업데이트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렇게 중견 게임사로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뭐 상장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동성으로 뭐 CCP 게임즈라고 이브라는 게임 개발사를 뭐 인수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이 가장 취약한 시기예요. 그래서 뭐 게임사들이 좀 이러한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딱 대박 게임을 내놓았는데 이게 계속 잘 라이브 되면 다행인데 이게 약해졌다. 근데 후속작을 물론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후속작은 특징이 길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제때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항상 게임은 막 그렇죠. 그 일정 안에 완성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릿고개 비슷한 네. 건데 지금 딱 펄어비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 사막이라는 차기작을 통해서 그 실적 개선에 나선다고 하는데 다만 이게 출시가 사실 지금쯤 됐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왜냐하면 명확한 날짜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회사인 그 데브 시스터즈는 최근 좀 많은 하향세를 좀 겪고 있는 회사인 것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좀 데브 시스터즈는 앞서 있는 회사들하고는 좀 규모가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죠. 예, 많이 차이 나네요. 예. 그래서 매출 1,600억 원에 영업 적자 470억 원을 2023년에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제일 빠르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가 뭐 좋게 말하면 굉장히 역동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좀 관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타트업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상장을 했는데도 여전히 예.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쿠키런이라는 딱 게임을 내놓았는데 알죠. 이게 예. 순식간에 딱 떴다가 IP 파워가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회사가 절치부심해가지고 IP를 이용해서 좀 다양한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 업데이트도 하고 또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만나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올랐거든요. 근데 또 엔데믹이 되니까 또 순식간에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 그 매니아들은 좀 그 데브 시스터즈가 좀 IP를 활용을 잘 하긴 하는데 이걸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 갑자기 여러 게임을 낸다든지 그러면 약간 충성도라든지 관심도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게임을 내놓으면 라이브 운영에 좀 소홀한 것 같다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좀 회사는 그래서 작년에 이걸 그 대비하기 위해 광고 선전비 예산을 정말 많이 늘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좀 뚜렷한 뾰족한 뭐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 광고 선전비를 늘려서 대응한다. 이건 정말 마지막에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보통은 그 이전에 뭐 차기작을 내놓는다든지 M&A를 한다든지 뭐 라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국내에서 서비스한 게임을 특정 지역 혹은 해외에서 굉장히 잘 워킹시킬 수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 해칭을 하는데 광고 선전비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단에서 대처한 측면에서 좀 약간 그 앞으로 향방을 뭐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그 간단하게 좀 그 10개의 주요 게임 업체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거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이거는 뭐 숫자로 보는 게 예. 가장 논란이 없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2023년 통합 매출은 2022년과 비교해 16% 감소했어요. 예. 10개 회사를 제가 이게 총합해서 그 더해봤는데, 근데 보통 게임 업계는 매년 1-20%씩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1-20% 감소를 했으니까 이게 체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 영업이익이 무려 36%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판교 분위기가 좋지 않고 차갑다 뭐라고 하는데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좀 나오는 거는 엔데믹인 것 같아요. 그 팬데믹 시절에는 다들 디지털 결제를 굉장히 왕성하게 했는데 엔데믹이 되니까 트래픽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면서 이런 게 좀 뚝 끊긴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뭐 게임 쪽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웹툰, 웹소설, OTT 뭐 이런 디지털 그 결제가 모두 다 이런 그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 좀 팍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여기에 전망에 좀 힘을 실어주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 어떤 걸로 보세요? 예. 일단 국내 주류 장르라고 할 수 있는 RPG에 대한 좀 이용자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일단은 콘텐츠 포맷이 너무 다 똑같아요. 비즈니스 모델도 너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현질, 그러니까 돈 결제해라 이걸로 다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이용자들이 받아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얘들 우리 뭐 등골 빼먹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반발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준을 넘어서 뭐 정말 뭐 판교 사옥하면 이게 소비자 불매운동 뭐 이런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고 여기서 시위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트럭 같은 거 타고 다니시면서 막 하시는 분들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정부 당국이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타격을 줘서 그 게임사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죠. 여기서 더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좀 몸살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매출 저하가 당연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뭐 NC소프트라든지 컴투스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제가 앞서서 좀 어렵다고 한 회사들이 MMORPG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또 뭐 세 번째 이유는 그러면 어떤 걸로 꼽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뭐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해외 진출 여부에 따라 갈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사실 뭐 게임 유저라든지 아니면 트래픽이라든지 진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 먹는 건데, 근데 뭐 예전에는 대형 게임사들이 이걸 주도했지만 요즘은 뭐 인디 게임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해외 게임들도 국내에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려면 결국은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또 수출하기 쉽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여기에 관심을 오랜 시간부터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했던 회사들은 좀 나왔어요. 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 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뭐 여기서 했는데 성과를 못 낸 회사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번째 이유는 일단은 비용 구조가 굉장히 좀 나빠졌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일단은 그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좋아졌다 보니 그 매출 많이 냈다 보니까 이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인건비, 개발자 구하기 뭐 이런데 굉장히 돈을 많이 썼고 복리후생비 뭐 이런 데도 돈을 많이 썼습니다. 뭐 마케팅비도 뭐 말할 나위 없고요. 더 나아가서 M&A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M&A 한 회사들이 뭐 우량 회사면 좋은데 뭐 적자 기업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계산서가 딱 날라온 거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올리면 정말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넥슨 같은 회사들은 정말 그 재택근무를 폐지하는데 엄청난 반발을 겪어야 했거든요. 뭐 하물며 뭐 비용 통제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게다가 M&A의 경우 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자 회사를 사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돈을 넣어줘야 되고 그걸로 또 끝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망해버리면 투자 금액을 다 장부 손실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 지금 이렇게 계산서를 한 번에 와가지고 게임사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저희 독자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어떤 건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원래 이게 기사는 딱 네 가지로 끝나는 건데 그 저희 독자님들이 굉장히 다 스마트하고 다 뛰어나신데 굉장히 좋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분에 따르면 제가 봤을 때 게임업계 종사자이고 오랜 종사자인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양분화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AAA 게임과 인디 게임으로 이렇게 수요층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AAA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 트리플 A죠. 그게 뭐냐면 그 수천억 단위의 돈을 쏟아부은 블록버스터형 게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영화 산업이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일종의 고퀄리티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마케팅으로 이게 시장에 확 던진 다음에 팍
팡하게 터트리는 그런 게 이제 먹히고 그리고 그 아니면 정말 이 대중의 취향과 상관없는 인디 게임 이런 것들이 신선하다는 이유로 먹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이 둘 다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단 트리플 A는 좀 해외 대형 게임사에 좀 밀리는 감이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NC 정도가 사실 트리플 A를 만들 수가 네. 있긴 한데 다른 게임사들은 이런 걸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 더블 A라고 해서 이거의 하위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수천억까지는 못 쓰겠고 한 수백억 정도 쓰겠다. 이게 이제 AA 게임인데 대부분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대형 게임사들이 AA 게임을 만들거든요. 근데 AA 게임이 이 틈바구니 속에서 포지셔닝이 지금 애매해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급 초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장에 나온 게임들이 많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게임도 많으니까 이용자들은 뭔가 엣지가 있어야지만 결제를 하는 거죠. 근데 예. 이 사이에서 애매한 게임들은 이렇게 선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나온 신작 게임 중에서 뭐 크게 대박을 쳤다고 할 만한 게임을 그렇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최근 그 뭐 앞서 이야기한 뭐 펄어베스의 사례도 그렇고 회사들이 계속 이게 신작 게임 발표를 늦추거나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냥 어설프게 게임 내놓았다가는 이건 진짜 박살 난다 이런 예, 예.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좀 영향을 미쳤다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님 모시고 최근 게임업계 분위기를 좀 알아봤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되게 시장 환경이 좋았으니까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뭐 큰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 업체들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갖고 조만간은 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게임 업계 분들도 항상 뭐 응원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IT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아웃스탠딩 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